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2024년 8월 중국의 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중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남경 대 북경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려 중국의 옛 수도였던 남경과 현재의 수도인 북경을 투표에 올리며 비교했습니다. 남경은 과거 중국의 6왕조의 수도였고 북경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남경은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적이 있었고 북경은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의 수도라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당시 1077개의 댓글 중 73%의 네티즌은 남경을 중국의 수도로 선택했고 오직 27%만이 북경을 중국의 수도로 선택했습니다. 중공이 북경을 수도로 지정한 지 7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이 투표 후 남긴 댓글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모두 남경에 투표하나요? 형제들, 나는 남경에 투표했어. 너희는 어디에 투표했니? 라고 했으며 어떤 이는 이게 여론조사인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네티즌들이 남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해. 북벌, 남경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줘야 해. 철군대열, 오늘 바로 북벌, 한나라를 재건하고 옛 수도로 돌아가자. 남군이 북쪽을 정복하고 중원을 안정시켜야 해 등의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북벌은 1926년에서 1928년 사이에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혁명군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양 정부를 토벌했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장제스가 북벌에서 승리한 후 당시 국민정부는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언급한 북벌, 한나라 재건, 남군이 북쪽을 정복하고 중원을 안정시키자라는 표현은 북경에 수도를 둔 중공 정권을 전복하자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민중들이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대규모로 교류하고 있으며 흥미로운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말 중국 A주가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인터넷에서 한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2일 미국 주중대사관의 공식 웨이보 계정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 3주년에 대한 공동성명을 게시하며 미얀마 군사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의 댓글 구역은 중국 주주들이 고충을 털어놓는 장소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미국 정부에 중국 주주들을 구해주세요. 정권감독위원회 관리들을 철수시켜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샤오포농으로 여겨지는 한 네티즌은 떨어지지 말라. 다시 폭락하면 나 샤오포농도 나라를 원망할 것 같다. 진짜 돈이 사라지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 당신들은 세계의 경찰이잖아요. 당신들은 지구의 악을 제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어떤 네티즌은 A주의 난민들도 이 세상의 일원이에요. 미국, 당신들은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사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공격하러 올 건지 묻고 싶어요. 아니 방문이라고 말해야겠죠. 저는 사다리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중국 A주를 구하러 가죠.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미국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많은 네티즌이 대담하게 미국의 안내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람 잡아먹는 체제를 무너뜨리러 오세요. 저는 8개 연합군이 베이징을 공격할 때 베이징 시민들이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공의 아픈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핵심 자산을 매수해 주세요. 누군가 당신들을 위해 할인해 줄 거예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도 있었으며 지금 항공모함을 보내세요. 7억 명이 당신들을 위해 길을 열어줄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국 주주들은 중공의 철권 통치를 경험한 후 결국 중공이 여러 번 악마화했던 미국 정부에 눈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대영 제국이 청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당신도 선배들을 본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유민족인 미국이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중국 A주는 사람을 잡아먹고 뼈까지 토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은 인류의 희망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미국을 등대국이라고 부르며 등대국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있는데 능력이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안내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으니 뭔가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알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애국을 외쳤던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A주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후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 대사님, 여기 댓글을 비디오로 만들어 전 세계 미디어에 전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미 구제불능이에요.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거짓말뿐이에요. 당신들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곳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길 바랍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중공 바이러스 대유행이 발생하자 중공이 이를 숨기려고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몇 달 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인도, 나이지리아 등 수십 개의 국가기관과 개인들이 법원에 중공 정부와 관련 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중국 네티즌들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또 한 번 유머와 풍자를 섞어 반응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중국의 한 네티즌이 외국이 중공에 배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광동성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심으로 완전히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먼저 미국에 우리를 넘기겠다 라고 X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네티즌은 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잃은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른 성의 사람들은 이를 다투지 말아주세요. 유교 문화의 승계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미국의 복장과 음식 그리고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옛 시가 생각난다. 호인들의 압박에 유민들은 눈물을 끝없이 흘렸다. 우리는 왕의 군대가 구해주기를 몇백 년을 기다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시물은 중국의 여러 성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광동은 너무 작아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신장이 중국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땅이 넓고 사람이 적으니 신장을 미국에 넘겨주세요. 이로 인해 신장 독립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는 상호 이익과 윈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콩 네티즌은 먼저 홍콩을 넘겨줘야 중국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어촌 홍콩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통크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만주국을 일본에 넘겨주자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으며 다른 이는 그건 안 돼요. 아편전쟁 때 광동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 더 이상 당신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해요. 이번에는 우리 내륙 사람들이 할게요. 앞으로는 당신들이 중국에 효도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서양 옷을 입고 나머지 인생을 휴가처럼 보낼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 산동 네티즌은 광동 네티즌들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산동도 일본에 넘겨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광서 네티즌은 하하하 우리 광서도 함께 데려가요. 라고 말했고 후난 네티즌은 우리 후난은 독일에 넘겨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성의 네티즌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왜 광동이 먼저 가야 해요? 당신들은 먼저 부자가 됐으니 이번에는 다른 성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하하 이곳은 매국노들의 집합소네요. 저는 매국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간수 네티즌은 간수처럼 가난한 곳을 넘겨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허베이 네티즌은 안 돼요. 여전히 허베이를 넘겨야 해요. 좋은 일은 다 광동에 넘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 그만 다퉈요. 전 중국을 미국에 넘겨주면 끝나지 않겠어요? 모두가 만족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해 네티즌은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완전히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날 조차지였잖아요. 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동북 네티즌은 미국이 동삼성을 가져가 주세요. 동삼성은 하나를 사면 세 개를 더 물어줍니다. 절대 미국이 손해보지 않게 할 겁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 네티즌 후씨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모두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해요. 외국이 좋다는 걸 다들 알죠.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해요. 모두가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길 바라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원하죠. 라고 말하며 이는 많은 중국인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네티즌 젠씨도 공산당이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있어야 하죠? 그들이 빨리 해체되길 바랍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9월 전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 중국센터에서 발표한 첫 번째 영상에서 중공은 중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은 자신이 중국과 중화 문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산당 자신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가 진정으로 중국인을 대표한다고 믿는다면 베이징은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하는데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7월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유행어가 퍼졌습니다. 중국의 위챗에서 쓰레기 시간에 관한 글이 갑자기 유행했으며 이 글은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학적 논리에서 볼 때 역사가 경제 법칙을 벗어났고 개인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면 이는 역사의 쓰레기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중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을 자칭 통치 합법성의 원천으로 삼아왔지만 지금 중국 경제는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공장과 기업이 폐업하고 대량의 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 유행하는 것은 중공 정권의 종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에는 중국 역대 왕조 멸망 전 10대 징후에 관한 영상이 떠돌며 해외로도 퍼졌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10대 징후는 정부와 국민의 반대, 이념 혼란, 사회 통제 강화, 자의적인 세금 인상, 무작위 집회 발행, 상부의 향락주의, 하부의 비참함, 제도의 경직성, 군사부패, 태평성대인 것 같이 꾸미는 등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영상이 역사상 왕조의 멸망의 전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공식적인 관행 중 상당수가 중공 통치하의 중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왕조가 멸망할 조짐이 보이면 권력을 쥔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것을 지키기 위해 사회 통제를 강화합니다. 더 이상 느슨한 관리는 사라지고 대규모 집회를 막고 반란에 쓸 수 있는 도구들, 예를 들면 무기와 여론을 엄격히 감시하게 됩니다. 왕조가 몰락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세금 부과가 증가하고 통치 계층은 재산을 미친 듯이 축적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고위층은 사치에 빠지고 하위층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관리들은 국민과 거리를 두고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국민의 고통에는 귀를 닫게 되는데 이는 왕조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중국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중공이 애국 사상 통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중국은 이미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북벌을 외치며 중공 정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공 역시 이를 알고 있으며 도둑이 재발저린 반응을 보입니다. 2024년 5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청나라 태평천국 조각상이 철거되는 현장 영상이 퍼지면서 후난 창사 천신각 아래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형 태평천국 조각상 태평군원도 철거되고 있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전해진 사진에 따르면 천신각 성벽 아래에 있던 태평군원 대형 조각상이 철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5월 26일) 창사시 천신구 정부사무실 직원은 펑파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신각 관광지가 개조 중이라 태평천국 군인 조각상을 일시적 보호 조치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북경 창평구 서관 환도에 30년 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리자청 조각상도 갑자기 철거됐습니다. 2024년 5월 24일 북경일보는 창평구 문화관광그룹으로부터 리자청 조각상이 산시성 상락시 상남현의 창왕제 관광지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자청은 산시성 미지 사람으로 명나라 말기 밀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 수도 베이징을 공격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송정제가 자살하게 했으며 명나라의 멸망을 이끌었습니다. 태평천국과 리자청은 모두 농민운동 반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공 당국이 이 시점에서 그들의 조각상을 철거한 것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중공이 사방 적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워한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이는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모두 농민봉기의 영웅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시 정권에 반항했던 반역자들입니다 라고 직언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중공이 밀란 발생을 두려워한다고 암시하며 어쨌든 누군가는 리자청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마도 당나라 말기에
황건적의 난 이후 가장 큰 반란을 이끌었던 황소를 더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